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페이지 15페이지, 학습지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호의 개방과 개화 정책의 추진이라는 주제로 강화도 조약, 그리고 서양 여러 나라와의 조약,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화 정책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개화 정책에 모두 다 찬성하고 그것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겠죠? 그것을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오늘 배울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소리가 좋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볼까요? 자, 위정척사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정척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텐데 이 말의 의미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정척사라는 말은 바른 것,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하자라는 겁니다.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앞에 이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라든지 개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더 이전에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든지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통상을 하자, 개화를 하자, 개항을 하자, 다른 나라들하고 수교를 맺자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을 주로 반대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이 위정척사 운동도 마찬가지로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 유생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유교를 배우고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주로 양반들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생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유생들의 관점입니다. 유생들이 생각했을 때 바른 것은 무엇이고 사악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른 것과 사악한 것, 유생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죠. 바른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배우는 성리학. 그들이 배우는 성리학과 이 성리학적 질서. 자, 이 성리학과 성리학적 질서가 잘 이루어져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조선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유생들은 지키고 싶어 하겠죠. 반면에 이 유생들이 생각하기에 사악한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리학 이외의 사상이나 종교, 그리고 학문,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양의 문물 역시 당시 유생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정척사 운동의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조선 후기에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들 뭡니까? 이양선이죠. 이양선이 요구했던 게 뭐죠? 그렇죠. 서양의 통상 요구 플러스 우리가 병인 양료의 배경이 되었던 게 병인 박해였습니다. 병인 박해하고 관련이 깊은 게 뭐죠? 그렇죠. 천주교 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생들 입장에서는 이 성리학, 즉 이들이 배운 유교, 인이예지라고 하는 유교적인 삶을 더 배우게 하고 싶고 배우고 그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데 서양이 자꾸만 통상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를 유포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뭐였다? 그렇죠. 위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에서 각 시기별로 어떻게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는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1860년대에는요. 대표적인 인물이 기정진 그리고 이항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뭘 요구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기 전에 뭘 알아야 하냐면 이 1860년에 주로 어떤 식의 서양의 요구가 있었는지 이 시기에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1860년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1866년에 있었던 병인 양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인 양요에 대해서 유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당시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어떻게 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건 좋아했겠죠. 지지하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고 통상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척화주전론이라고 부릅니다. 척화, 배척한다. 화친하는 것. 서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배척하고 주전, 먼저 뭘 한다? 우리는 싸우기, 전쟁을 하기를 주장한다. 즉, 우리 척화비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척화비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양이침범,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비전즉화,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해하자는 것이요. 주화매국,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정진이나 이항로와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위정척사운동이 1860년대에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하고 척화주전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870년대는 뭐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을 겁니다.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유생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했겠죠. 대표적인 인물은 최익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최익현이라는 인물은 개항을 반대했어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 인천 그리고 원산, 부산, 세 개 항구를 개항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항에 반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때 최익현이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외양일체론이었어요. 자, 이 외양일체론을 바탕으로 뭘 반대했다?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외양일체론은 말 그대로 외와 양은 일체, 하나의 몸과 같다. 여기서 외는 우리가 항상 나오는 뭐죠? 그렇죠. 일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일본을 외놈하고 불렀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을. 그때 외와 양, 이건 서양이라는 뜻입니다. 외와 서양은 결국에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습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른쪽 노트에 3번을 보면요. 최익현이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서양 도적입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육하는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우리 흥선대원군의 하야할 때도 나왔었는데 굉장히 이제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제 생각을,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 지부복골소라는 것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도끼를 같이 들고 궁궐에 나가가지고 궁궐 밖으로 나가서
내 말을 들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도끼로 나를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강경한 의지로 보였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 했죠? 그렇죠.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최익현의 이런 지부복골소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 유생들의 위정척사에 대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80년대에는요. 이만손 그리고 홍제학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때는 1880년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둬야 될 게 1882년에 있었던 뭐다? 조선책략의 유포입니다. 조선책략의 유포 때문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왜냐? 조선책략의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조선책략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우리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에 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었는데 이러한 조선책략에 따라서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게 이 유생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싫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일본하고 지금 조약 맺은 것도 사실 짜증나는데 싫은데 이제는 알지도 못하는 미국 나라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까지 이제 친하게 지낸다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유포와 개화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개화 정책, 우리가 진행되고 있던 개화 정책에 반대했고요. 이러한 반대에 따라서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것이 올라갑니다. 영남 만인소는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영남 지역에 있는 유생들이 올렸던 상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책략의 유포와 개화 정책에 반대해서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영남 만인소까지 올렸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인데 1890년대가 되면 일본의 그 조선 침략이 본격화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본이 조선을 놓고 가장 세게 경쟁하던 한 명의 그 라이벌을 제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890년에 이르면 일본의 침략 야욕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데 그러거에 따라서 1890년대 이후에는 위정척사 운동이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90년대의 위정척사 운동을 항일 의병 운동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위정척사 운동 우리가 다음에 시간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정척사 운동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위정척사 운동은 우리가 딱 정리를 하면 엄청 성리학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한 어떤 사람들이 아주 뗀뗀하게 이것은 절대 안 돼. 일본은 안 돼. 서양은 안 돼. 천주교는 안 돼. 서양과의 통상은 안 돼. 라고 뗀뗀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정척사 운동의 좋은 점이라고 하겠죠. 좋은 점이라고 하는 의의는 외세의 침략에 맞선 자주운동이다. 자주운동이고 나중에 이게 뭐와 연결된다? 그렇죠. 의병운동으로 연결된다.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한계는 국제정세를 잘 알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서 뭐만 유지하려고 했다? 전통 질서만 유지하려고 했을 뿐이다 라는 점에서 결국에 발전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성격에 의의에 해당되는 성격을 우리가 침략에 반대하고 또 뭐 한다? 반외세, 외국 세력, 다른 나라 세력, 반외세라고 해서 외세에 반대하는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면 한계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요, 봉건적이다.
봉건적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봉건적이란 말은 결국에 그거예요. 전통적인 질서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에서도 나왔다시피 외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점에선 그 위정척사운동이 또한 의미를 가지지만, 반면에 또 국제정세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누리던 이권을 위해서 조선이 있었던 그대로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봉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주제 이모군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모군란은요 1882년이었습니다. 82년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때가 임오년이었어요. 임오년. 그래서 임오년에 있었던 군인들의 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난리가 났다고 하죠. 뭔가 아래로부터 무슨 일을 벌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군인들의 난리를 우리가 군란이라고 부르고, 그 해가 임오년이었기 때문에 임오군란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역시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배경이 첫 번째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개화정책의 추진으로 90군대가 차별받았다. 누구에 비해서요? 그렇죠. 새로 만들어진 별기군은 잘 해주는 거예요. 잘해주고 별기군한테는 좋은 옷 주고 봉급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90군대 원래 있던 90군대한테는 무기도 제대로 안 주고 옷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급료 봉급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몇 개월 만에 이제 90군인들이 봉급을 받았어요. 정확히는 13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 1개월 동안 돈도 못 받고 군인으로 일을 했어.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래갖고 13개월 만에 이제 급료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했더니, 이 급료를 당시 쌀로 받았거든요. 이제 이게 그 포대자루가 있잖아. 쌀 포대자루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위에만 쌀이고 밑에는 모래하고 겨들, 그러니까 벼 껍데기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자, 이 90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이 나쁜 놈들, 별기군들한테만, 얘네들만 잘났다고 잘해주고 우리한테는 정말 못해주고, 이렇게 차별하게 있나 없나 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요, 개항을 한 이후에 일본으로 쌀 유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쌀이 많이 나가게 돼요. 그에 따라서 쌀값이 올라가요. 쌀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쌀값의 폭등은 누구에게 안 좋았을까요? 그렇죠. 도시 하층민들에게. 도시 하층민들이 굉장히 곤궁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이 이모군란의 배경을 보면요, 일본과 개항하고 그리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90군인이라든지 도시 하층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트러블에서 요 문제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모군란이 전개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90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도시 하층민들이 가담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으면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야 되는데, 잘한다 어차피 이 정부가 개화 정책 한다 해갖고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잘한다 이렇게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고관들, 정부의 높은 관리들이나 일본인, 그때 그 별기군에 일본인 교관이 있다 했죠. 이런 사람들이 막 살해당해요. 그래갖고 진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와중에 일본 공사관, 외교관이 있는 일본 공사관이 어떻게 된다? 습격당하게 됩니다. 습격당하게 되고요. 이제 분노한 군인들하고 이제 시민들이, 그 도시 하층민들이
정부를 향해서 막 이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민씨 정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 인물이었던 명성황후가 민씨가 그 당시는 이름이 명성황후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도망을 가게 돼요.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게 되고 이 와중에 누가 집권을 하냐? 드든 누가 집권을 할까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돌아와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 명성황후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또 나오긴 하지만 시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하고 며느리였던 명성황후 민씨가 굉장히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사이가 안 좋았는데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해가지고 이제 구식군인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집권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궁궐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명성황후 민씨가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앞뒤 재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해버렸냐면 명성황후 민씨 죽었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지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명성황후 죽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충청도에 있는 장호원이라고 하는데 도망을 가서 피신을 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죽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되게 굉장히 무서운 시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게 되고 이제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무슨 말도 안 되게 개화 정책 한다 그러고 일본하고 개항을 해가지고 막 자기가 통상수교 거부 정책 할 때하고는 전혀 딴판인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안 되겠다. 내가 모든 걸 다시 되돌려놔야겠다라고 하면서 개화 정책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통리기무화문도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별기군도 폐지시켜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청이 개입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명성황후 민씨가 청나라를 한테 연락을 해서 불러들였다라고 일반적으로 봤는데 누가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래도 피난 가 있는 명성황후 민씨가 불렀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고종이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청나라는 이 이모군란에 개입을 하게 돼요. 왜 개입을 했느냐 하면 일본이 조선에 개입하게 되면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됐다? 청나라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흥선대원군을 납치해버려요. 뭐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자 흥선대원군하고 이제 우리 이제 협상을 합시다라고 해서 배에다가 흥선대원군을 모신다고 해서 흥선대원군이 배에 탔는데 그럼 그 배가 그냥 바로 중국 청나라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은 납치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지 내려줘요 해도 내려주지도 않고 데리고 가버리고 결국에는 이모군란이 어떻게 한다? 진압되고 말았다. 결국에 누구의 덕택에 진압된 거죠? 그렇죠. 청나라의 덕택에 진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결과는 뻔하겠죠. 누구 덕택이 됐다? 청나라 덕택이 됐다라고 하면서 청나라가 조선에 뭘 많이 요구하겠어요? 그렇죠.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요구를 하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조선에 청나라 군대가 그대로 주둔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난이 다 진압됐으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해도 야,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하면서 조선에다가 군대를 계속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와 군사 고문을 파견해요. 고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으악 하는 정기 고문 이런 고문이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물어보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고문이라고 하는데 뭐 원치도 않는 외교와 군사 고문을 파견하고요. 어떻게 했다?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말이 길어서 어려운데 새로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글자도 많고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 힘들어하는데 풀어보면 쉬워요.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바다에서 육지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장정이라고 하는 이거는 조약을 의미합니다. 즉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조약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륙이에요. 예전에는 개항장, 즉 항구에서만 이제 물건을 사고 팔았다면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뭘 의미하냐면 청나라 상인이 조선 어디에서도 대륙에서도 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이 아예 조선 상인들이 다닐 수 있는 조선 상인들만 원래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까지 누가 들어오게 된다? 그렇죠. 청나라 상인이 들어오니까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파니까 점점 누구에게 불리해질까요? 조선 상인들에게 어려움이 많았겠죠. 자,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무슨 조약이 맺어지냐면 제물포 조약이 맺어집니다. 무슨 조약이요? 제물포 조약. 제물포는 현재 인천이죠. 인천 지역이죠. 자, 이 제물포 조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배상금 준다. 배상금 지불. 왜 배상금 지불할까요? 뭐가 불타서? 아까 여기 일본 공사관. 일본의 공사관을 습격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웠죠. 그리고 그 일본인 교관도 살해해버리고요. 이 배상금 지불한다. 조선 정부에서 내라. 그리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라고 하면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군을 주둔시킨다. 일본군이 조선 내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 살펴볼까요? 여기 적어볼까요? 자, 청나라는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왜? 조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막 간섭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청나라 상인들이 뭐 조선에 들어와서 상업활동을 막 잘할 수 있어. 자, 일본도 공사관을 습격당하는 일이 있긴 했지만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배상금도 받고 조선 안에다가 일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아주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조선은 어떨까요? 어때요? 청나라한테는 군대도 주둔시켜, 그리고 내정 간섭도 받아, 그리고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도 체결해서 조선 상인들이 안 좋아. 거기다가 일본은 어때요? 일본한테는 애꿎은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배상금도 지불해. 그리고 일본군 주둔시켜. 그러니까 조선은 매우 울상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 배웠던 내용이 두 가지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상당히 조금 많은 편이에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개화 세력의 분화와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새로운 챕터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어쨌든 오늘 배웠던 위정척사의 운동 그리고 이모군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알겠나요? 둘 다 특징이 뭐라고요? 그렇죠. 개화정책, 개항과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가 있던 어떻던 결과적으로 시간은 흘러가고요.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은 사실 계속되게 됩니다. 왜냐? 이모군란은 어떻게 했다? 청나라에 의해서 도움으로 진압이 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선의 상황은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어떤 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그렇죠.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개화 세력의 분화와 갑신정변으로 찾아올 때까지 이번 주에 배웠던 문호의 개방과 개화정책, 그리고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이라는 내용을 자주 읽고 쓰고 해가지고 잘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길 바라요. 안녕.